나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를 가장 깊이 배워놓은 그 사람과 시간이 더 흘러가면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그 물음 앞에서 흔들린다. 함께 쌓은 기억이 길수록, 얽힌 세월이 두터울수록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내 결론은 분명하다. 상처를 준 이와의 화해는 치유의 문이 아니라 종종 새로운 통증의 초대장이 된다. 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믿었던 이에게서 등을 돌림당한 날들이 있었다. 함께 사업을 하겠다던 동지가 폭풍이 몰아치자 가장 먼저 나를 떠난 일도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곁에 영원히 머물 것 같던 바람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냉랭한 타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다짐했다. 무너진 것을 붙잡느라 소모되지 말고 오히려 나 자신을 더 크게 세워라. 돈을 잃는 일은 다시 벌 기회가 있지만 신뢰를 잃는 일은 치명적이다. 금전은 재축적이 가능하지만 금간 신뢰는 아무리 공들여도 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금이 간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다고 물이 머무르지 않는 것과 같다. 그 금을 메우려 애쓰는 동안 바닥나는 것은 결국 나의 시간과 에너지다. 나는 늘 말해왔다. 시련은 겁낼 대상이 아니라 내 그릇을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상처도 다르지 않다. 남이 남긴 상처에 매달려 화해를 갈망하는 순간 내 인생은 그 사람의 그림자 안에 묶여버린다. 그러나 그 고리를 과감히 끊고 앞으로 내딛는 즉시 상처는 나를 단단하게 벼리는 발판이 된다. 내가 보기에 인생은 끝이 보이지 않는 항로다. 같은 배에 올랐다고 믿었던 사람이 가판 밑에 구멍을 내고 도리어 양동이로 바닷물을 쏟아붓는다면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배를 살리려면 미련을 버리고 그 동승자를 내려놓아야 한다. 주저하는 순간 가라앉는 것은 배 한 척이 아니라 내 꿈,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짊어진 책임 전부다. 많은 이들이 내게 묻는다. 그래도 용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다. 용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용서는 상대에게 다시 손을 내밀자는 구호가 아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지 이미 독이 된 잔을 또다시 들이키는 맹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분명히 배웠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없다. 내 삶의 짐은 이미 충분히 무겁고 그 위에 배신과 상처까지 더 얹을 이유는 없다.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냉혹한 배척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겠다는 가장 뜨거운 선언이다. 그러니 기억하라. 나를 다치게 한 사람과 애써 화해할 필요는 없다. 단호한 결단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고 더 자유로운 항로로 이끌며 더 큰 길을 연다. 세상은 종종 속삭인다. 오래된 인연은 끝까지 품으라고, 친구는 끝까지 지키라고.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묻는다. 그 인연이 내 뿌리를 붙드는가 아니면 내 목을 죄는 족쇄인가. 사업을 시작한 이래 나는 수많은 이와 손을 맞잡았다. 함께 웃고 같은 꿈을 향해 달렸다. 그러나 폭풍이 닥치면 언제나 본색이 드러난다. 어떤 이는 새벽까지 곁에서 땀을 나눴고 또 어떤 이는 뒤에서 내 몫을 도려낼 칼을 갈았다. 그때 나는 다시 확신했다. 사람의 얼굴은 평온 속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상처 준 이와 다시 엮이려는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아깝지 않은가?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그 세월을 진짜 아깝게 만들지 않으려면 더는 나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 이미 신뢰를 저버린 자에게 내 미래까지 맡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다. 삶은 건설 현장과 같다. 기초가 불량하면 아무리 화려한 마감도 무너진다. 관계의 기초가 신뢰가 아니라면 나는 과감히 철거부터 한다. 그래야 새로운 토대를 쌓고 더 견고한 구조물을 올릴 수 있다. 단단한 벽은 좋은 자재에서 나온다. 균열난 벽돌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처음엔 버티는 듯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인간관계도 같다. 한 번 깊게 갈라진 신뢰는 거칠을 몇 겹 올려도 틈이 다시 벌어진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길이 열리고 못한다고 믿으면 변명만 남는다. 화해도 마찬가지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이와 손을 다시 맞잡는 일은 새 길이 아니라 오래된 변명을 붙드는 행위다. 우리는 더 이상 변명 속에 머물러선 안 된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은 과거를 구걸하는 뒤걸음이 아니라 정면으로 걸어나가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기회를 만나는 직진이다. 세상은 넓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스스로 물어라. 나는 나를 상하게 한 사람과 화해하겠다며
내 삶을 갉아먹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멈춰야 한다. 그 멈춤이 바로 새 출발의 호흡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내려놓는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하다. 나는 평생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다.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참는 것이 언제나 미덕이라고. 그러나 참음이 덕이 되는 것은 상대가 나를 존중할 때뿐이다. 존중 없는 참음은 자기 파괴다. 상처는 덮는다고 낫지 않는다. 덮을수록 공고 깊어진다. 인생은 긴 레이스다. 불필요한 짐을 지고는 멀리 갈 수 없다. 나를 깎아내리는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내 발걸음만 느려진다. 나는 여러 번 그 짐을 내려놓았다. 배신의 무게를 등에 진 채로는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다. 어떤 이는 말할 것이다.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기회를. 그러나 성장을 돕지 않는 관계는 결국 자존심을 갉아먹는다. 나는 거듭 강조해왔다. 품격을 지키는 일은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기억하라. 상처 앞에 화해가 언제나 선이 아니다. 마음 깊은 곳에 흉터를 남긴 사람은 미소를 띠고 다가와도 흔적을 지우지 못한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겉으로는 웃으며 손을 내밀어도 위기가 오면 같은 칼을 다시 꺼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내게 다짐한다. 무너진 벽돌을 억지로 끼워 넣지 말 것. 변명 대신 결단을 선택할 것.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만 긴 레이스를 완주할 것. 이것이 내가 배운 관계의 법칙이다. 젊었을 때의 일이다. 나는 큰 꿈을 품고 뜻이 맞는 동반자와 함께 출발했다. 그는 늘 열정이 넘쳤고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크고 멋진 약속을 외쳤다. 그러나 막상 중요한 고비가 오자 그는 책임의 절반조차 지지 않았다. 남은 것은 핑계 몇 줄과 누구 탓이라는 말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똑똑히 배웠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평탄할 때 보이는 미소가 아니라 발밑이 꺼질 때 드러나는 태도라는 것을. 그와 다시 손을 잡는 일은 구멍난 선체 같은 철판을 다시 붙이는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았다. 잠시 물이 새지 않는 듯 보여도 결국 배는 다시 가라앉는다. 우리는 흔히 세월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믿는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관계도 자연스레 봉합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경험은 달랐다. 세월은 약이 아니라 거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처의 모양은 더 뚜렷해지고 그 사람의 본질은 더 선명해진다. 나를 해친 이와 무리하게 화해하려 드는 것은 그 거울을 산산이 부수고 두 눈을 감아버리는 행위와 같다. 나는 늘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 목에 칼이 닿아도 자랑은 하지 마라. 왜 그 말을 했는가? 사람은 사소한 허영과 작은 뽐냄 속에서도 결국 속마음을 내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상처를 준 이의 본성도 언젠가는 같은 자국으로 되돌아온다. 단지 시간이 그 그림자를 길게 늘려 보일 뿐이다. 관계는 투자다. 훌륭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라는 이자를 남기지만 나쁜 관계는 결국 원금까지 삼켜버린다. 이미 손실이 확정된 장부에 더 돈을 얻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손절이 잔인해 보일 수 있으나 그 결단이야말로 손실을 최소로 묶는 가장 이성적인 길이다. 인생의 자본은 유한하다. 시간도, 에너지도, 마음도 무한정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다시 나를 베어낼 사람에게 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존중하는 이들에게 그 시간을 배당할 것인가? 답은 분명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 다짐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유혹을 받는다.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번만은 눈 감고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그때야말로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 세월이 나를 키웠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했는가? 내가 얻은 답은 단순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행은 결국 두 가지로 나뉜다. 함께 있을 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서서히 무르게 만드는가? 나를 강하게 세워주는 인연이라면 끝까지 품을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나 내 자존을 갉아먹고 책임을 나누지 않으며 필요할 때마다 숨어버리는 인연이라면 미련을 거두는 것이 옳다. 나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되뇌인다. 세월은 거울이다. 거울을 부수지 말고 그 거울 앞에서 내 선택을 새로이 하라. 품격을 지키는 선택, 손실을 제한하는 결단, 그리고 나를 더 크게 세우는 길. 그것이 젊은 날의 대가로 내가 서서히 배우고 지금도 지키려 애쓰는 삶의 원칙이다. 상처를 준 이와
다시 손을 맞잡는 일은 금이 간 기둥으로 골조를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겉으로는 집의 형태가 서는 듯 보여도 작은 진동에도 전체가 무너진다. 나는 평생 도전의 현장에서 살았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얻은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한 걸음도 멀리 가지 못한다. 한 번 배신한 이는 두 번, 세 번도 얼마든지 반복한다. 그 선택이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는 일보다 더 본질적인 과제는 곁에 둘 사람을 고르는 일이었다. 믿을 만한 이는 사소한 약속 하나도 끝까지 지켰고, 믿기 어려운 이는 거창한 맹세조차 바람처럼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 차이가 결국 성공과 실패의 경계를 그었다. 나는 이 진실을 몸으로 배웠다.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낭비다. 나를 아프게 했던 이와 억지 미소로 악수하는 그 순간, 웃음 뒤에서 내 자존은 다시 짓밟히고 내 시간은 먼지처럼 흩어진다. 그러니 기억하라. 화해가 항상 미덕은 아니다. 어떤 때는 단호한 작별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다. 그래야 내 삶을, 내 가족을, 내 꿈을 지킬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조금 더 참으면 변하겠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도 달라지겠지. 그러나 나는 수십 년의 현장에서 알게 되었다.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업을 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처음엔 정직한 얼굴로 다가오다가 돈이 오가고 이익이 생기는 순간 속내를 드러내는 자. 그때마다 나는 내게 물었다. 이 사람과 다시 함께 갈 것인가?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라. 나를 배웠던 이와 화해를 시도하는 일은 독이 든 물을 또 들이키는 행위와 같다. 첫 모금은 갈증을 잠시 가시는 듯 시원할지 몰라도 곧 내 안쪽부터 부식시킨다. 두 번째엔 독이 더 빨리 퍼지고 세 번째엔 돌아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나는 오늘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관계의 기둥이 금이 같다면 미련을 발라 메우기보다 과감히 철거하라고. 새로운 기초 위에 새로 올리는 것이 오래 버틴다. 그것이 내가 겪은 실패들 그리고 살아남은 도전들이 내게 남긴 가장 값진 교훈이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지 마라. 나는 늘 스스로 길을 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나를 배신한 사람을 억지로 다시 세워두지 않았다. 미련을 끊어낼수록 길은 더 단단해지고 시야는 더 넓어진다. 인생은 공사 현장과 같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 기초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이다. 믿을 만한 동지들, 약속을 지키는 손, 위기에서 도망치지 않는 어깨, 신뢰 없이 꾸민 화해는 모래밭 위의 가설 건축과 다를 바 없다. 겉보기에만 번듯할 뿐 파도 한 번에 꺼진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흘러간 세월도 아니다. 바로 내 마음과 내 품격이다. 그것을 잃는 순간 아무리 인연을 쌓아도 공허함만 남는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라. 아직도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고 믿는가? 아니면 이제 내 삶을 위해 미련을 비워낼 때인가? 누구와 나란히 서느냐가 인생의 윤곽을 만든다. 곁에 사람이 내 등을 밀어주면 더 멀리 뛴다. 그러나 옆에 사람이 발목을 잡으면 죽어라 달려도 제자리다. 나는 평생 원칙을 지켜왔다. 도전의 성패는 혼자 의지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함께하는 사람이 결과를 갈라놓는다. 현대를 일으킬 때 내 곁에 남은 이들은 늘 고난의 밤을 함께 세운 사람들이었다. 반대로 달콤한 말로 다가와 이익 앞에서 돌격게 등을 보인 자들은 나는 두 번 다시 가까이 두지 않았다. 상처 준 이와의 화해는 보기엔 포용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을 시험대 위에 다시 올려놓는 일이다. 아무리 내 그릇을 넓혀도 본성이 드러나는 시점은 반드시 온다. 금이 간 벽돌로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억지로 다시 끼워 넣는다면 붕괴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사람들은 가끔 말한다. 그래도 인연은 끊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답한다. 인연이란 서로를 자라게 할 때 가치가 있다. 한쪽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족쇄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항해와 같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칠 때 배를 가라앉히는 불필요한 짐은 반드시 바다로 던져야 한다. 그래야 선체가 산다. 나는 오늘도 같은 결론에 선다. 새 길을 내려면 먼저 무너지는 토대를 걷어내라. 품격을 지키고 믿음으로 기초를 타설하고 너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구조를 올려라. 그 다음에야 비로소 더 높은 층을 올릴 수 있다.
파도를 건너 미지의 대륙에 닿으려면 배를 가라앉히는 짐부터 던져야 한다. 내 마음도 같다. 가슴을 눌러 숨을 막히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앞으로 나아간다. 많은 이들이 화해라는 말을 아름다운 답으로 여긴다. 그러나 나는 경험으로 안다. 어떤 순간에는 화해보다 단호한 단절이 더 큰 용기이고 더 깊은 사랑이다. 그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삶을 존중하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깨닫는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곁에 남아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우리는 미련 때문에 상처 준 이를 붙잡으려 손을 뻗는다. 그 손을 붙드는 힘의 근원은 대개 하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다. 나 역시 젊은 날 수없이 배신을 겪었다. 그때마다 주변은 내게 말했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를 해치는 동행자라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 인생은 장터와 같다. 주고받음이 맞아야 거래가 공정하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한쪽은 계속 내어주고 다른 한쪽은 빼앗는데 익숙하다. 그런 장사는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한쪽이 먼저 소진되고 무너진다. 그 무너짐이 내 삶이라면 늦기 전에 시장의 골목을 바꾸어야 한다. 나는 늘 말했다. 길은 멀다. 멀리 가려면 가벼운 짐이 필요하다. 상처를 안겨준 관계를 억지로 등에 지는 순간 발걸음은 서서히 굳어지고 종착지는 영영 멀어진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내 안을 정비하고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길을 준비하는 작업실이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그 사람 없이는 못 산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고난을 혼자 견뎌왔다. 앞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화해하지 않는 용기, 끊어내는 결단, 그 선택은 차갑게 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나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품는 길이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 앞에서 본능적으로 복구를 시도한다. 금이 간 그릇을 본드로 붙이고 찢어진 천을 다시 꿰매듯 관계도 덧대어 보려 한다. 하지만 나는 배웠다. 제대로 갈 길이 있다면 먼저 무너지는 부분을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는 것을. 그 결단이 있어야 배는 뜨고 내 인생의 선체도 다시 가벼워진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것은 오히려 당신을 갉아먹는 나쁜 동행이다. 금간잔에 다시 물을 붓는다고 그릇이 새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해진 돛을 덧깁질해도 거센 바람 앞에서 또 찢어진다. 인간관계도 다르지 않다. 이미 신뢰가 무너진 사이에서 억지 화해는 봉합이 아니라 새 상처의 시작이 된다. 나는 평생 수많은 협상과 계약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로 얻은 결론은 단순했다. 약속을 깨던 사람은 다시 깬다. 한 번의 배반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고 결국 그 사람의 성정이다. 그 본성을 내가 바꿔보겠다고 달려들면 먼저 지치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갈림길이 나온다. 붙들 것인가, 끊을 것인가. 많은 이들이 붙드는 쪽을 택한다. 끊어내는 일엔 용기가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위기 때마다 다른 선택을 했다. 끊어낼 용기, 그 순간은 아프고 허전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알게 된다. 바로 그 결단이 나를 지켜주었고 막혀있던 길을 다시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돈도 명예도 가족도 내 삶을 바치는 기둥이다. 하지만 나를 꾸준히 다치게 하는 관계는 그 어떤 기둥도 좀먹는 독이다. 독을 품고서 어떻게 더 큰 공사를 꿈꿀 수 있겠는가? 나는 늘 말한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 길은 난다. 길을 내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온다. 그러나 해로운 동행자를 억지로 끌고 가면 그 힘은 절반으로 꺾인다. 그러니 오늘은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같은 상처 근처에 머물지 않겠다. 내 길은 내 힘으로 더 멀리, 더 단단히 나아가겠다. 누군가와의 단절은 오래된 과수의 가지치기와 같다. 겉으로 보기엔 아깝지만 병든 가지를 남겨두면 나무 전체가 시들고 만다.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인연도 같다. 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미련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메말라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람이 있었다. 오래된 정 때문에 여러 번의 배반에도 끝까지 붙잡아 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다. 내가 건넨 신뢰는 누수되는 물처럼 스며나갔고 남은 것은 지친 마음과 지연된 걸음뿐이었다. 그때 나는 도장을 찍듯 마음에 새겼다. 관계의 균열은 타협으로 메우지 말고 결단으로 정리하라. 그 결심이
내 인생의 구조를 다시 곧게 세웠다. 그는 기회만 생기면 내 등을 딛고 올라섰고 끝내 갉아먹힌 것은 내 시간과 내 에너지였다. 그제야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붙들고 있는 미련이야말로 내 인생을 서서히 좀먹는 가장 무서운 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용서는 미덕이라고 배운다. 맞다. 용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용서는 마음에 진 빚을 내려놓는 일이지 그 사람을 다시 안방으로 들이는 초대장이 아니다. 용서와 화해를 뒤섞어 이해하면 결국 배신당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 된다. 인생은 장사와 닮았다. 손해본 장부를 억지로 맞추려 들수록 빚만 불어난다. 때로는 과감히 정리하고 새 장을 펴야 진짜 이익이 남는다. 인간관계도 같다. 끝낼 줄 알아야 새로운 기회가 들어온다. 나는 늘 말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여기서 준비란 실력만이 아니다. 내 곁을 정돈하고 자리를 비워 맞이할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까지 포함된다. 나를 다치게 하는 사람을 내려놓아야 나를 북돋울 진짜 인연이 찾아온다. 그러니 기억하라. 화해가 항상 정답은 아니다. 어떤 순간에는 결별이 가장 현명한 답이다. 그 결단과 동시에 너의 길은 가벼워지고 더 멀리, 더 넓게 뻗어간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오래 함께한 사람 아닌가. 한 번쯤 더 기회를 주는 게 의리 아니겠나. 그러나 의리는 무턱대고 붙잡는 고집이 아니다. 서로를 지켜줄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상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내 삶을 허무는 순간 그것은 의리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나는 젊은 날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이 진실을 배웠다. 함께 길을 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책임을 나누는 사람이었다. 한쪽만 희생하고 다른 한쪽이 이익만 취한다면 이미 균형이 무너진 관계다. 그런 거래는 길게 끌수록 더 깊은 늪이 된다. 상처 준 이와의 화해는 무너진 다리를 다시 건너려는 시도와 같다. 겉으론 길이 이어진 듯 보여도 밑은 이미 비어 있다. 언제 꺼져 떨어질지 모르는 다리 위를 굳이 걸을 필요가 있는가? 나는 늘 말한다. 인생은 선택이 길을 만든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억지로 동행하겠다는 선택은 내 발로 내 삶의 기초를 걷어차는 선택이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분명히 하라. 용서할 것은 가볍게 내려놓되 화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담담히 등을 돌려라. 그것이 네 시간을 지키고 네 에너지를 보존하며 네 미래에 이자를 붙이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다. 나는 경험으로 배웠다. 주저없이 인연을 정리하는 순간 구불구불하던 길이 다시 반드시 열린다는 것을. 관계는 머릿수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곁에 사람이 많아도 고독할 수 있고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든든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갉아먹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가? 답이 분명하다면 결단도 분명해야 한다. 우리는 관계를 끊는 일을 종종 두려워한다. 내가 너무 매정한 것은 아닐까? 혹은 내 잘못은 없었는가? 이런 죄책감이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잊지 말자.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상대를 벌주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선택이다. 나는 사업의 현장에서 수없이 갈림길을 마주했다. 그때마다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크게 세우는가? 아니면 더 작게 만드는가? 사람 사이의 문제도 다르지 않다. 나를 상하게만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더 이상 내 삶을 넓혀주지 못한다. 오히려 자존을 닳게 하고 시간을 빼앗는다. 나는 늘 말했다. 결국 부는 단순해진다. 단순함이란 불필요를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을 지니는 태도다. 인간관계도 단정해야 한다. 존중과 신뢰가 빠진 인연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남아있는 관계가 재빛을 낸다. 끊어낸 직후에는 허전함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반드시 더 건강한 인연으로 채워진다. 병든 가지를 쳐내야 새순이 돋듯 낮고 해로운 관계를 비워야 새로운 사람이 다가온다. 그러니 스스로를 괴롭히는 의심을 놓아라. 내가 너무 차갑지 않을까? 라는 질문보다 나는 내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는 결국 자기애에서 나온다. 그 사랑이 남은 생을 단단히 지켜줄 가장 큰 자산이다. 인생의 무게는 결국 누구와 함께 걷느냐로 달라진다. 내 옆에서 네가 내 어깨를 가볍게 해준다면 나는 더 멀리 간다. 반대로 발목을 붙잡는 이와 함께라면 아무리 힘껏 달려도 제자리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결론을 되새긴다. 숫자가 아니라 품질, 미련이 아니라 명료함, 군중이 아니라 내 삶을 살찌우는 소수, 이것이 내가 택한 마지막 결단이다. 아무리 의지가 단단해도 등 뒤에 돌을 올려두는 동행자와 걷다 보면 결국 무릎을 꿇게 된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사는 제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지만 사람의 의지는 산을 넘어간다. 하지만 그 의지조차 사람을 잘못 곁에 두면 쉽게 꺾인다. 마음속 불씨가 꺼지는 까닭은 대개 거대한 실패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이의 무심한 한마디, 뒤통수를 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불길을 꺼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한다. 내 불씨를 식히는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는 순간 다시 타오를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 상처 준 이를 곁에 둔다는 건 집안에 불씨 품은 장작 더미를 쌓아두는 일과 같다. 언제 불이 붙을지 모르는 위험을 끌어안고 사는 셈이다. 관계는 본래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여야 한다. 그런데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과의 억지 화해는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내 앞마당에 적을 들이는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한 가지 지혜를 분명히 배웠다. 곁에 둘 사람을 고르는 일은 곧 내 삶의 모양을 고르는 일이다. 상처를 반복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선택은 냉혹함이 아니라 더 따뜻하게 살기 위한 준비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지금 나는 누구와 내 시간과 마음을 나누고 있는가? 그 대답이 또렷해지는 순간 삶의 짐도 함께 가벼워진다.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 내가 넘어진 순간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그때를 틈타발로 밟고 지나가는 사람.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은 어느 쪽이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상처 위에 손수건을 얹어준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 상처를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섰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와의 화해는 필요 없다. 나는 평생 이렇게 다짐했다. 사람을 믿되 끝까지 검증하라. 말은 누구나 아름답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마음의 실루엣을 숨기지 못한다. 나를 배웠던 사람은 이미 검증대에서 탈락했다. 그런 일을 다시 들이는 일은 실패한 종목에 재투자하는 어리석음과 같다. 그러니 오늘부터 원칙을 분명히 하자. 내 불씨를 살려주는 이들과 걸을 것, 등에 돌을 올리는 이들과는 담백하게 작별할 것.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며 내가 세우려는 모든 것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현명한 선택이다. 인생에서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 시간도 에너지도 정성도 끝이 있다. 그 귀한 자원을 상처만 남기는 사람에게 쓰는 순간 나를 일으켜 세워줄 이들에게 배분할 몫이 줄어든다. 그러면 성장도 행복도 필연적으로 늦어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짐한다. 내 곁에는 나를 지켜줄 사람만 두겠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지 모르나 사실은 가장 따뜻한 자기 보존의 언어다. 화해하지 않겠다는 결단은 증오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나와 내 가족, 내 꿈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다. 그런 선택 위에서만 희망의 새싹이 돋고 더 큰 길이 시야에 열린다. 우리는 오래도록 용서는 미덕, 화해는 아름다움이라 배워왔다. 그러나 나는 길게 걸으며 깨달았다. 모든 화해가 미덕은 아니고 모든 용서가 지혜는 아니다. 살아오는 동안 나는 수없이 배웠다. 가까울수록 칼자국은 더 깊었다. 한때는 매듭을 다시 묶어보려 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상처를 준 이는 또다시 같은 자리를 찔렀다. 그때 나는 마음속 나침반을 고쳐들었다.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것보다 내가 갈 방향을 바꾸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상처를 준 이와의 화해는 결국 내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그 시간에 차라리 새로운 꿈을 설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내 그릇을 키우는 편이 훨씬 이익이다. 삶은 짧고 기회는 유한하다. 독이 되는 관계에 또다시 자원을 붓는다면 그만한 실패가 어디 있겠는가. 나는 평생 이렇게 말해왔다. 고난은 나를 부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상처도 같다. 상처는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되어야지 과거로 돌아갈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여전히 그 사람과의 화해를 꿈꾸는가? 아니면 내 삶을 지키는 쪽으로 발걸음을 돌릴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내 몫이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이 남은 생의 무게와 방향을 바꾼다. 숫자나 체면이 아니라 나의 생을 지키는 기준으로 고르라. 내 마음의 불씨를 살리고 내 어깨에 짐을 덜어주며 내 내일을 넓히는 쪽을 택하라. 그러니 오늘 여기서 단호히 결론을 내리자. 나를 다치게 했던 사람과는 다시 화해하지 않겠다. 그것이 잔혹함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다정함이라는 것을 나는 내 경험으로 보증한다. 내 시간을 아껴라. 내 에너지를 지켜라. 그리고 내가 세우려는 꿈의 토대에 믿을 만한 사람들만 한 장 한 장 벽돌로 쌓아 올려라. 그 위에 서는 탑은 오래 버티고 더 멀리 보게 해줄 것이다.